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한순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주로 컴퓨터로 작업하며 일을 하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이자 프리랜서랍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꺼려지다 보니 이렇게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죠. 프리랜서로 전향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되니까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현재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옆구리가 허전한 정도랄까요. 아무튼 그날도 혼자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AS 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 당장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며 곧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기 속 남자의 목소리가 정말 왜 이렇게 좋은지 마치 목욕탕에서 울리는 목소리 같다고 할까요?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인터넷 기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와서 봐달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인터넷 기사는 오후 5시쯤 방문한다고 하지 뭐예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좀 전에 통화했던 인터넷 기사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사는 아줌마 마음을 애간장 태우듯 살살 녹이는 목소리였다고 할까요? 솔직히 50대 중반 아줌마라 할지라도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좋으면 호감도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니 왠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답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분명 멋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으로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기사가 찾아올 오후 5시가 다가오자 저는 치장을 하기 시작했죠. 후줄근한 추리닝 바지가 아닌, 목이 늘어난 티셔츠가 아닌, 정말 집안에서 입기 힘들 정도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정리하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혹시 모르니 그 인터넷 기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고,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잔뜩 기대감에 문을 열었고 수줍은 얼굴로 그 기사본을 쳐다봤는데 아니, 이건 뭐야? 대체 분명히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남자답게 느껴졌는데 인터넷을 고치러 온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50대 후반의 후줄근한 아저씨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얼굴은 영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저씨,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목소리가 30대 남자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목욕탕 목소리 같잖아요.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젊고 좋은지, 외모는 50대 후반인데 목소리는 멋진 30대 같더라고요. 아무튼 앞서 말했듯 저는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끌리다 보니 후줄근한 스타일인데도 자꾸만 이 아저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을 고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옆에서 그 사람이 고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당장 외출할 것처럼 예쁘게 꾸미고 있던 모습이 걸렸는지 기사분이 저보고 어디 급하게 나가시는 길이냐고 하지 뭐예요. 그런데 또 옷은 쫙 빼입었겠다. 화장은 또 했겠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여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좀 이따 나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냐며 빨리 끝낸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그 기사분은 삐질삐질 열심히 일을 했고 드디어 인터넷이 다시 제대로 돌아왔어요. 기사분이 이제 다 됐다며 제게 인사를 하는데
아니, 들어도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건지. 혼자 사는 50대 아줌마 마음에 불을 지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사분 얼굴이고 뭐고, 그래도 목소리가 좋으니 저도 그만 그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가려고 하는 그 남자에게 대뜸 결혼은 하셨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위아해하며 황당해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왜 물으시고 하는데, 아니 내 물음에 그렇게 나오니 막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그러시냐며, 사실 자긴 이혼하고 나서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저 남자랑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럼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저보고 좀 전에 약속했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하길래, 저는 거짓말로 좀 전에 그 약속 취소됐다고 얼버무렸지. 그리하여 인터넷 기사 남자랑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와인이며 치즈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고, 배고프시면 밥은 안 해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린다고 하니까 아니라며 점심을 든든히 먹어서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지 꿉꿉하다며 세수 좀 해도 되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그러시라고 저도 이것저것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고맙다면서 그 남자는 세수하러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도 식탁에 와인이며 치즈를 다 세팅해 놓았어요. 그리고 기사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 사람 세수하러 간다면서 때를 미는 건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저는 화장실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다렸답니다. 대체 언제쯤 나오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15분쯤을 더 기다리니 화장실 문이 드디어 열렸고, 글쎄 문을 열고 나온 그 남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웬일이니? 이 사람 얼굴만 50대 후반처럼 보였지. 이제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젊어 보이고 팔뚝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반하게 되니 순간 이건 필연이고 운명이라 생각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에 기사분에게 식탁에 앉으시라고 했고, 그렇게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프리랜서라고 말을 했고, 오래 사귄 연인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아쉽게도 몇 년 전에 끝내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쪽 집안에서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았다고 다 말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혼자냐고 하길래, 보시다시피 그쪽과 함께 있으니 혼자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살며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 나이를 물어보니 54살이더라. 그럼 딱 4살 차이 나는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목소리도 좋고 팔뚝도 좋고, 아무튼 우리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이 남자에게 단번에 마음을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가 올랐고, 급기야 그날부로 이 남자를 저는 자기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우리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죠. 혼자 사는 아줌마인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런 인연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단지 인터넷을 고치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인데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서 이렇게 되다니. 이렇듯이 남자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끝내 애인 사이가 되었죠. 가끔씩 애인은 일을 끝내고 이쪽으로 퇴근을 했으며
우리는 언제나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그는 저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달려왔는데 막상 애인이 된 이 남자와 지금 당장 결혼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의 모든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뒤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결혼 뒤에도 인터넷을 수리해주는 기사 일을 계속해 나갔고 저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마냥 행복하고 짜릿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글쎄 남편이 된 이 남자의 과거가 정말 놀랍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 동숙이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동숙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자마자 동숙이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자꾸 말을 할까 말까 뜸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러냐고 물어보니 다름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제 신랑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보고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사실 자기가 예전에 그쪽 계통에 있지 않았냐 하면서 그쪽 계통이라는 친구 동숙이 예술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곳에 있던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일을 했던 동숙이 인터넷 기사로 일하는 제 남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하며 그런 배우로 활동을 했던 거냐고 물으니 그런 게 아니라 신금 남자 배우 역할 더빙이 있다며 저보고 하는 말이 제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남자 주인공은 항상 제 남편이 도맡아서 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전직이 바로 성우 비스무리한 그런 거였나 봐요. 전문적인 성우보다 예술계 쪽에 있는 성우라고 봐야죠 뭐. 사실 놀라기도 했지만 여기서 친구 동숙에게 처음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왠지 더 바보같이 느껴질 것 같아 다 알고 결혼했다고 얼버무렸지. 그랬더니 동숙이 저를 위아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눈이 높아서 그 나이 되도록 결혼 한 번 안 한 네가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을 단번에 했냐고 하길래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우리 남편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동숙이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그럼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지 뭐예요. 그런 말들을 듣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무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솔직히 예술 쪽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미안하다며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쪽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쪽 일 안 하려고 지금처럼 인터넷 기사 일을 늦게 시작한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남편 말을 믿어줘야겠고 남편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초반에는 살짝 불쾌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같이 남편과 살다 보니 저도 이제는 적응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궁합이 엄청 좋아요. 서로 엄청 잘 맞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뭐 어쩌겠어요. 제가 다 이해하고 살아야죠. 목소리가 워낙에 특출나고 좋으니 한때 그쪽에서는 최고였지만 지금 현재는 남편으로서 부족한 거 없이 제겐 더 최고랍니다. 아무튼 그런 과거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만큼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좋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